이용의사. 폭리행위, 폭리자의 약이요, 폭리행위의 약이야. 여기 폭리자의 약이와 구별해야 돼. 요 사람이 궁박의 상태에 있다는 거 알고 샀다고 해서 반사이력 행위가 되는 건 아니야. 다른 데 알고 샀다. 갑이 상황이 급해. 내가 강의할 때 11월 달에 와서 상황이 급해. 10억짜리를 상황이 급해서 요 친구가 5억에 사준 거예요. 상황이 급하다는 거 알고 샀어. 패주기해야 돼. 고마운 친구요. 그래. 그래서 급하다는 거 알고 샀으니까 고마운 친구지 때려 죽일 놈이 아니야. 그러므로 따른다. 폭리자의 악이, 폭리행위의 악이, 악이라고 해서 달라. 이렇게 폭리자의 악이와 폭리행위의 악이는 다르다고 이렇게. 그래서 폭리행위의 무엇이 있어야 돼? 다시 폭리행위의 악이. 지금 막걸리 한잔 드신 분들은 폭리자의 악이와 폭리행위의, 그러니까 판례가 그랬어. 폭리자가 단순히 안다는 것만으로는 반사이력 행위 아니다. 그럼 폭리행위의 악이, 이게 뭐냐면 알고 이용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어서 폭리행위 악이 이렇게 주의하셔. 그래서 거기다 써놨다고. 폭리자의 악이야, 폭리행위의 악이야. 궁박은 종류를 불문하고 대리에서는 누구 표준? 본인. 무경험은 일반, 특정. 그 다음에 현지한 불균형은 객관적 사실, 주관적 사실. 주관적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입증 책임은 피해자. 확정무효의 효력은 확정무효의 효력.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 불공정한 부분만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다른 행위가 될 수 있어. 여기 꼭 다른 행위가 있다니까. 여기 새로운 행위가 될 수는 없다.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받지 물어보는 게. 그래서 자, 확정무효 효력에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무효행위 전환의 적용은 법리가 적용된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없다. 적용과 관련하여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도 X 이렇게 써. 증여도 그것도 오해했다고 해서 물으러 오면 그 시간에 실수했구나 하면 되지. 증여도 돼 안 돼요? 채권 포기는 된다. 근데 채권 포기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거든. 채권 포기에다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따라서 폭리행위는 계약에만 적용이 되고 단독행위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틀려. 이런 게. 채권 포기가 감방에 갇혀 있었지? 남편이. 갑이 을과 거래하다가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 그래서 1억 받을 채권이 있지. 그래서 배우자가 면회 왔다고. 수원구치소에 있는데 면회 와. 갑이 배우자에게 내 대신 채권 포기해. 그래야 내가 나갈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거 1억 벌려거든. 왜 포기해? 이왕에 들어간 거 한 5년 경험 삼아서 있지. 포기해야 돼. 경험 삼아서 5년 살아야 돼. 만약에 경험 삼아서 5년 있다가 나오면 가슴에 도끼를 들고 나오잖아. 이렇게 인디언 도끼 쫙 날려버린다고. 그래서 배우자가 채권 포기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채권 포기한 것은 궁하지 않아. 궁박하지. 그래서 그것도 불공정한 행위라고 했다. 그러니까 채권 포기가. 그거. 그러면 이제 동그리, 자, 3번에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에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무효행위 전환해서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는 있다. 반사이적 행위자, 폭리자는 물부손 없다. 반사이적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고 반사이적 행위자는 물부손 그게 없다가 반청 없다야. 반청 없다. 그 다음에 6번 반사이적 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비통환자만 외워놔. 비통환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양가로 7번. 양가로 7번 빨리 읽어본다. 시작. 이거 봐.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어. 신탁법상 신탁법상 신탁에서 이렇게 등기했다고. 그러면 채무자가, 요 갑이 채무자지. 근데 신탁 등기해 놓으면 채무자가 관리를 해.
그래서 신탁등기 된 땅에 대해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이 사람은 공매할 수 있어. 공매. 그냥 뭐 이 공매가 그냥 일반 사공매라고 이렇게. 그런데 요 살 사람이 요 놈이 이 수탁자와 내통해서 헐값을 사버려서 수탁자와 내통해서 헐값을 샀다고. 그래서 등기했지. 수탁자와 내통 헐값을 샀다. 그러면 이게 무효가 돼. 그래서 자,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등기를 마친 자가 신탁자 목적물 점유하고 있지? 가백에 물건 내놓으라고 한 것이야. 그럼 요 사람은 네가 헐값에 내통해서 산 것은 무효니까 너에게 못 내놓겠다 할 수? 그게 이 사건이야 이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 자,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이 누구냐면 신탁자야. 신탁자는 여기 공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해서 없다 해서 틀렸지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7번은 올해 각종 자격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이게.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반사회적 행위까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의사표시에서 진의하인 의사표시 들어가는데, 진의하인 의사표시도 진의는 바램이다, 생각이다. 진바? 아니다. 그래서 그 3페이지 보면 진의는 진바 아니다. 그러면 이제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판례 나오면 강박증여. 자, 차명대출. 명의 대여해 준 사람이야. 여동생이 명의를 빌려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해서 차명대출은 원칙 유효 무효. 차명대출은 진위 비진위. 그래서 명의 대여는 진위. 근데 차명대출이라도 아까 명의 대여자와 은행 사이에 양해가 있었지? 그때는 무효가 돼버리지. 그 다음에 사직서 제출 사건. 자의로 그 말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자의로 사직서 냈으면 진. 나머지는 전부 비 이렇게 돼버려. 비. 자의로 사직서 냈으면. 그러면 3번 회사의 상사 지시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했으면 비. 그 다음에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했으면 비. 일괄 사직서 제출했으면 다 비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직서만 나오면 강박증여는 참, 명의 대여자 명의로 이루어진 소비대타도 참. 자, 자의로 나오지? 자의로는 무슨 뜻이라고? 자유로운 의사로. 자, 여기 회사 경영방침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일괄 사직서 제출은,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자의로 요 말에 들어가면 참, 나머지는 거짓말 하면 돼. 이렇게. 자, 양가로 1번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 계약은 진위표시에 해당하여 유효이다. 명의 대여 시 금융기관에 뭐가 있으면? 양해가 있으면 명의자와 금융기관의 소비대차 계약은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자, 이제 진위표시는 아니냐. 여기 봐. 강박증여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강박증여는. 이제 요 표현을 또 모른다고. 비진위표시는 내심 의사가 없는 것이야. 내심 의사가. 근데 진위표시는 내심 의사가 있는 거지. 그런 표현에 주의하셔. 자, 양가로 2번. 강박에 의한 증여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주의하시라는 거야. 자, 4번.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 상대방이다 몇 줄? 하나여 몇 줄. 그냥 상대방과 하나여 사이에는 한 개 들어가야 돼? 꼭 2개 들어가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기계적으로 외워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고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 이렇게 나오지? 그럼 한 개만 들어가면 틀렸어. 어디?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틀렸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그럼 마저 틀려. 하나만 들어가면 다 틀렸다고 이렇게.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 없어야 이렇게 2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만 들어갔지? 틀렸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제 만들면 돼.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해도 틀렸지.